네, 오늘도 외신 뉴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로는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이 발간이 됐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됐던 두 가지 단어가 있었는데요. 물가하고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어떻게 경계된 평가를 하고 있는지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마켓워치 보도 내용입니다. High U.S. inflation shows little sign of abating, Fed's Beige Book finds. 이번에 그래도 평가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평가 내용 볼 텐데요. 기사 살펴보시면 미국 연준이 미국의 경제 활동이 2월 중순 이후에 보통 속도로 확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완만한 속도라고 책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보통의 속도로 확장했다면서 경기 평가를 상향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연준은 현지 시간 20일에 발표한 이 경기 평가 보고서인 베이지북을 통해서 이 경제 활동이 2월 중순 이후부터는 조금씩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몇몇 지역에서는 이 고용과 인력 유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고용 증가세를 보고했다면서도 이 부분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줬습니다. 이 보통의 속도는 완만한 속도보다 경제 활동이 더 강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연준은 소비 지출이 코로나19 감염증이 전국적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소매와 비금융 서비스 기업들에서 가속화됐고 또 제조업 활동은 대다수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견고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경계된 평가 나쁘지 않았다는 한 줄 평을 내려주셨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도 있다라는 평가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쪽일까요? 네, 아직 안심하기는 좀 이른 모습인데요. 네. 다만 공급망 문제와 타이트한 노동시장, 높은 투입 비용으로 기업들이 수요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차량 판매는 낮은 재고로 제약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준은 최근의 지정학적인 변화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미래 전망이 흐려졌다고 언급했는데요. 연준은 물가와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난 보고서 이후에 강한 수준을 유지를 했고 또 이는 기업들이 투입 비용을 고객들에게 빠르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의 지역에서는 에너지와 금속, 농산물 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을 보고했고요. 몇몇 지역은 중국의 코로나19 봉쇄가 공급망 차질을 악화시켰다고 보고했습니다. 연준은 대다수 지역의 기업들이 앞으로 몇 달간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예상한다고 말을 했고요. 연준은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고용이 보통 속도로 증가했다면서 근로자 수요는 대다수 지역과 산업에 걸쳐서 강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이 고용 부문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또 지정학적인 리스크의 여파가 아직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더 긴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원자재라던가 수송비라던가 인건비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분명히 우려감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이런 거는 아무래도 전쟁이라는 변수와 또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한국 경기를 예측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베이지북의 평가는 시장에서 약간 중립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이 정도 네. 수준에서 판단했던 흐름이었습니다. 도이체방크의 전망을 한번 볼까요? 연준이 조금 더 매파적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시각을 이번에 피력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마켓워치 보도 내용이고요. Fed may need to be even more aggressive fighting inflation as U.S. household cash exceeds debt for first time in 3 decades, warns Deutsche Bank. 이번에 연준 쪽에서 미국 가계의 이런 재무제표를 좀 분석하고 나서 어떠한 분석을 내놨는데요.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이치방크의 연구노트에 따르면 미국 가계가 양호한 재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연준이 경제를 냉각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 훨씬 더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이치방크의 주 제조사 부장은 현재 미국 가계 현금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부채를 넘어섰다면서 순부채가 0으로 수렴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소비자 수요를 늦추고 또 그들의 건강한 대차 대조표를 감안할 때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훨씬 더 적극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투자자들은 연준 이사회가 약 40년 만에 가장 뜨거운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더 적극적으로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 이 연방준비은행의 총재인 제임스 블라드에 따르면
4월 18일에 75 베이시스 포인트라는 큰 폭의 인상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만큼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논란은 계속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 다시 한번 빅스텝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연준도 분명히 방어를 할 겁니다. 이제 그 여러 가지 수단이 강구가 되고 있는 건데 금리를 빠르게 그리고 많이 올리는 빅스텝이 언급이 되고 있고 양적 긴축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강하게 들어갈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연준이 정책적인 수단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또 경기 침체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시각은 좀 어떨까요? 네, 이 미국 경제가 뜨겁다고는 하지만 네. 아까 베이지북에서도 살펴봤다시피 아직은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도이치방크는 가계현금이 부채를 초과하더라도 경기 침체는 여전히 나타날 수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 마이너스 순부채가 위로의 표시인 것은 맞지만 옛날에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1950년대 초와 1980년대 초 사이에 7번의 경기 침체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향후 18개월 동안에 연준의 공격적인 인상 이후에 23년 말에서 24년 초까지 경착륙은 궁극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진단까지 나왔고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음 달에 열리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이 기준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뜨거운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빅스텝의 무게가 실리면서 연준이 더 빠르게 금리 인상의 절차에 돌입을 해야 한다는 평가와 함께 미국 경제가 뜨겁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다만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 또한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비둘기파인 데일리 총재는 금리를 너무 빨리 또는 너무 큰 폭으로 조정한다면 이 잠재적으로 경제가 침체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도이체방크의 투자 노트를 얘기해 주셨는데 2024년까지죠. 네, 이때까지는 경기가 많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진단을 조금 내놨기 때문에 앞으로 또 험로가 예상이 됩니다. 뭐 내년, 내후년까지 넘어가서도 시달릴 거라고 하니까요. 네, 어떻게 이런 경제 상황을 내가 해지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무장을 한번 해볼까? 여기에 대한 심도 깊은 정말 고민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어닝 시즌의 정점을 관통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실적 발표 전까지 분위기 굉장히 좋았잖아요. 중국에서 공장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고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악재들을 소화를 했습니다. 실적 근데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하게 좀 볼까요? 네, 실적 보겠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Tesla revenues grow 81% from last year. 테슬라가 이번에 그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 실적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테슬라의 1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81% 증가했습니다. 1분기 매출은 187억 6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178억 달러를 훨씬 웃돌았는데요. 주당 순이익은 3.22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2.26달러를 1달러 가까이 상회했습니다. 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동차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하면서 168억 6천만 달러로 집계됐는데요. 자동차의 총 마진은 32.9%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테슬라는 매출 성장은 테슬라의 자동차 배송 실적 증가와 또 평균 판매 가격 상승 등에 의해서 주도됐다고 평가했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 이 테슬라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는 4% 넘게 상승하기도 했는데 이 테슬라는 실적 공개에 앞서서 이 정규장에서는 4%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시간의 반응은 또 괜찮게 나타나고 있는데 성악개미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시총 사이즈가 5위입니다. 네, 미국에서 5위나 되는 기업인데 이 실적을 우리 시장에서 오늘 어떻게 소화해주게 될지 사실 어제는 넷플릭스 여파를 콘텐츠주가 많이 받았거든요. 전기차 관련주들은 어떻게 해석하면서 오늘 움직임이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뉴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세 가지 외신 뉴스 함께 전해드렸습니다.